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지혜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왕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전 매주 나올 때마다 고민입니다. 너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30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번 주에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뉴스 가운데 내년 11월 달에 있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11월 달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작년에 그 중간 선거를 마치고 올해가 되면은 2년 전이지만은 연초부터 상당히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이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분은 이제 이번 주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까지 자기가 인터뷰할 때마다 출마할 생각이다. 재선에 출마할 생각이다라고 말은 해왔지만은 공식적으로 출마할 것이라고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 그 니키 헤일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공화당 소속이시죠. 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그렇죠. 그분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로 이제 계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렇게 유엔 그 대사로 그 임명을 했죠. 하면니까 네. 이제 그분이 그 주지사직을 관두고 그래서 대사를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전에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도 대화를 했다.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good luck. 이제 행운을 빈다라고 이제 그 답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출정식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왜 출마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네. 그분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이분이 그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인도에서 이민 오신 이민 1세들이시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이제 2세죠. 2세 이름만 보고 이제 외형만 보면은 그 인도 사람인지 참 알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 같아요. 글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모르면은 백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외형을 가지고 계시고 이름도 니키 헤일리, 이제 남편이 이름이 헤일리거든요. 니키 헤일리라고 이제 인도 이름은 전혀 안 쓰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처음으로 사실 그 인도계가 미국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아시안계 중에서는 가장 그 빠른 그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루이지아나 주지사도 과거에 이제 인도계였고 인도계의 그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아시안계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른 그런 행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분이 그 출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셨나? 뉴스를 진행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봤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75살이 넘은 고령 정치인들은 정신 테스트를 꼭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되게 관심이 갔던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출마하면서 그 후보가 다 이미 출마할 후보 혹은 출마한 후보들과 이제 비슷비슷하면은 차별이 안 되니까 언제나 자신은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난 그러니까 젊다. 그러니까 differentiate or die.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하고 비슷비슷하게 되면은 생존할 수가 없고 다른 경쟁자와는 크게 차별화가 돼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후보도 대권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분 나이가 지금 아마 50쯤 됐을 것 같아요. 51세. 네. 51세. 네. 50대 초. 여러분 아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올해로 80이 되셨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76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딱 75세 이상의 정치인들은 이제 이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의무화하겠다.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연방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선출직에 정치인들이 나이가 지금 사실 많으시죠. 네. 그 대표적으로 그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그 연방 그 상원의원이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이분이 올해가 나이가 89살이십니다. 네, 그분이 근데 이번 주에 화제가 된 것은 그분의 사무실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미디어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기를 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 그 상원의원에게 이제 그 의회 빌딩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만두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난 그만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는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스태프들이 그분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다음 출마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그것을 결정을 하고 사무실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이 연방의회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방의회라든지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상당히 나이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니키 헤일리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75살 이상의 그 정치인들에게는 정신 건강을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것을 유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텀 리밋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기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연방 상원도 하원도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할 수 있고 하시다가 현직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출마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공화당 내에서 많이 이제 그 출마할 것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티스라든지 그분은 40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출마할 때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한 후에 그 공화당에서 대답하는 리스폰드하는 그런 연설을 한 이제 그 세라 허커비 샌더스 그 아르칸사스 주지사도 30대고 40대 40 하나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출마할 때에 그 기존에 있는 그 출마까지 모이는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차별을 해야 되죠. 자신을 나는 더 젊다. 나는 여성이다. 나는 유색인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 먹혀들어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출마하는 이유로서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자신을 차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공화당 내에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다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치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출마할 때는 이제 관심을 크게 못 받죠. 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언론에서 관심을 받을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 이후에 굉장히 이분이 바쁘거든요. 맞아요. 뉴스도 많이 쏟아지고 인터뷰도 다 하고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만큼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생각으로 그 언론의 그 관심을 확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먼저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분이 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것보다는 이게 대통령을 출마한 이후에 결국에 이번 선거 다음 내년 선거에서의 목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부대통령이 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 이제 앞으로 사실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의원들보다는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모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인데 그 걸러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이 그 끝까지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부대통령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분이 트럼프 정부 때에 그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그 자신을
그 다음에 재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실 때에 나를 부대통령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 그 장관을 한 그분이 그 폼페오 그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 이제 자기 이 최근에 이분도 지금 이제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보통 책을 씁니다. 책을 써서 자신의 정치에 관에 대해서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다 쭉 쓰는데 거기에 자기가 트럼프 정부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쓰는 가운데 이제 그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 헤일리 그 당시 유엔 그 대사가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이렇게 사적으로 대면을 해서 그런 그 의도를 밝혔다고. 그리고 그 유엔 대사를 한 1년인가밖에 하지 않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까지 쉬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첫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나 생각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전 부대통령도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잠룡이라고 그러죠. 네. 잠재적인 이 출마자들이 여럿이 있고. 네, 공화당 쪽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누가 더 이제 그 네임 레코니션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경쟁을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출마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적에게 상대에게 별명을 붙여놓고 막 말로 공격해야 되는. 맞아요. 그 론 데산티스가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고 여론조사 나오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면서 이 론 데산티스에도 이제 별명 하나 붙여놨습니다. 어떤 슬슬 이제 공격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에서는 많은 후보가 나올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표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가 분산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은 딱 적어도 30% 정도로 확고하게 이제 이 자기의 베이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붙을 경우는 이제 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명의 그 공화당 후보들과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민주당 쪽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기자들은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데 이렇게 출마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대답은 이제 못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헤지테이트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출마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가 80임에도 그리고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피곤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음에도 출마를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연설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꼭 출마할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마하고 싶은 마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동생이라든지 외국 정부로부터 자기가 상원의원을 있을 때 부대통령을 있을 때 상당히 다른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은 그런 게 있거든요. 스캔들이 많았어요. 네, 많죠. 그것이 지금 이제는 공화당이 하원의 그 다수당이 되면서 그런 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대통령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사정은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출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인 이제 그분 이름 케빈 뉴섬? 케빈 뉴섬하고 그리고 지금 부대통령 해리스 부대통령하고 이제 몇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많은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자력으로만 자신의 인기만으로는 혹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정치인으로서. 그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어떠한 세력이 돈을 대준다든지 그 미디어가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준다든지 어떠한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지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중 연설을 한다든지 유세를 할 때도 트럼프 그 당시 그 지난번 선거에도 보면은 트럼프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뭐 아주 적은 숫자가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추동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의 능력 가지고도 이제 이 가능성이 있어서 당선될 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자신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물밑의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분들의 선택을 받고 지금 이제 상당히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비미국적인 과거의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써온 이유가 그들에게 이게 코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써온 정책을 보면은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많이 틀린 차이가 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앞장서서 그런 그 이슈들의 그 선봉자인 것 같이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그 내년 가기 전까지도 올해도 상당히 많은 내년의 대선에 대한 그런 많은 이제 그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종교가 또 궁금한데 아무래도 예. 그 인도 출신이다 보니까 시크교였다가 예.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불과 몇 년 전에 개종을 했다 이제 그랬죠. 개종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분이 이제 메서디스트 처치 한국말로 뭐죠? 그게 감리교회인가요? 네, 감리교. 예, 감리교회를 이렇게 계속 출석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그 개종한 이유를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크리스천리티 이 기독교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그 전에 자기가 전에 있던 그 시크교 네. 교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 공화당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크리스천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출마하면서 정치를 전혀 안 하다가 처음으로 출마한 것이 대통령 출마인데 그때에 그 전혀 서로 알지 못하던 마이크 펜스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를 두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분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었거든요. 이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 러닝메이트였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을 뭐 러닝메이트로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 대권에 관련된 그런 많은 이제 소식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에린 힐리 사우스 다코타 주 의원이 한 말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참 지금 현재 미국이 변해가는 모습이 상당히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계속 써왔고 그리고 제가 표현을 상당히 자제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르칸사 주지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crazy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미쳤다라는 네. 표현을 드디어 썼는데 어떤 분은 방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사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형편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미쳐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들의 가치관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가치관들인데 그런 가치관들을 이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싶은데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특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들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얘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킨들 같은 막 이때부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간섭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We have to protect our children.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또. 예.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그런 정통적인 미국의 가치관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들을 이제 상당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arental right 부모의 권리를 공격을 하고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 그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가정과 부모의 권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이제 Family Heritage Alliance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그 이번 주에 내놓은 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이분이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그 내용을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Extremist group Family Alliance of Heritage Alliance said this morning that the safest place for kids are in families that have a married mom and dad. What a dangerous and un-American belief. 라고 이제 이분이 트윗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제가 한국말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 오늘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주 극단주의 그룹인 Family Heritage Alliance라는 그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결혼한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얼마나 비미국적인 생각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제 트윗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분은 이제 그 많은 그 민주당 이런 이념을 이제 정책을 따르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속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 사우스다코타 주는 상당히 그래도 그 이 좀 이렇게 컨서베티브한 그런 이제 그런 스테이트인데 그 주에서 민주당 그 주 의원으로 계신 분이 이런 식으로 바로 그날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자마자 그 당일 바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내놓은 그 이 내용이 그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한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라 이런 아주 단순하고 극히 상식적인 그 이 스테이트먼트를 내놓은 것인데 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가정이고 이런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 몇 시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심하게 dangerous and un-American belief 위험하고 그리고 비미국적인 그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이분은 도대체 이분이 생각하는 미국적인 생각은 뭔지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혼한 엄마 아빠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문제를 제기도 하지 않는 그런 상식인데 그걸 또 뒤엎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엎겠다는 것은 이런 식의 그 정통적인 결혼한 가정,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 정통적인 우리 생각하는 가정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이런 가정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비미국적인 사람들이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드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는 설득이 안 되죠. 네. 그러나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이제 저에게 여러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육부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그 이 성정체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많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opt out 그 교육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제외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한 교육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력들은 이 그런 가치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심어야지 미국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방송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사우스다코타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단체들이 미국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도 있고 그분들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수도인 그 의회가 있는 세크라멘토에서 사무실을 두고 의회에 계속 찾아가서 이런 그 싸우고 있죠. 시위도 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청회 할 때 가서 발언도 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유독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소극적인 것이 잠잠한 것이 우리 한인교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지금 그 참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가르침을 대학교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론으로 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예 어린애들까지에게 가르치겠다고 지금 이제 법도 만들고 이게 뭐 교육을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물론 이제 싸운다는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크리스천들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그 이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고 그리고 유권자 등록과 열심히 투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원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뭐 필요하든 서명 작업이 한다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럴 때 협조해주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나서고 싸우는데 미국을 지키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많이 녹아져 있는 이 미국의 정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싸워야 한다는데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공교육에 잘못된 부분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그냥 사립학교 보내겠다. 크리스천 학교로 우리 아이를 좀 피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제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자신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하고 원하시는 분도 물론 당연히 계시겠죠. 그쵸.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많은 우리 한인 자녀들 특히 한인 부모님들 한인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싸우면서 나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우리 보험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조금 더 특히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하는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 여러분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우리 교인들을 가르칠 때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리드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제 그런 우리 한인 교회가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과 한인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왕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